그제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자회견은 하지 않고 어제는 이례적으로 당대표 공식 일정도 비웠습니다. 오늘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을 했고 모두 발언 말미에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어떤 발언이었을까요? 들어보시죠. 제가 요새 그 호를 CR로 바꿔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CR도 안 먹힌다. 이 CR의 C는 C줄이 안 먹힌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된다. 전에 제가 검찰이 참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이 진실을 찾아서 사실을 규명하는 게 아니고 목표를 정해놓고 조작을 해서 정치 보복 또 정적 제거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검찰 수사에 대한 뭐랄까 불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작심 발언을 하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이 대표님 저 발언에 대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비공식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대표님 오늘 최고위에서 다시 말씀하셨는데 혹시 검찰에 대한 좀 경고라고 보면 될까요? 해석은 기자가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번 주말까지 그 정진상 실장님 기소 여부가 좀 판가름 날 것 같은데 혹시 대표님 입장 같은 거 내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고맙습니다. 걸어 내려갈게요. 따로 말씀 같은 건 안 하시나요? 네. 제 오늘 옆에 앉아 계시는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께서도 지금 저 회의에 같이 배석을 하셨다가 이제 방송에 출연을 하셨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저런 강경 발언 오늘 예고된 발언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표가 보통 공개 최고위회의에서 기자분들이 다 계시죠. 예. 그때 이제 모두 발언할 때는 가장 보통 경우는 먼저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메시지 팀에서 이제 준비를 하거나 본인께서는 준비를 해오십니다. 그렇군요. 이건 공개 회의가 이제 끝나는 말미에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됐다고는 뭐 보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 그 직전에 이제 박찬대 최고위원께서, 이분이 이제 박 최고가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이제 공동위원장도 하고 계십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법정에서 이른바 남욱 씨가 계속 뭐 폭로한다고 하는데 그 본인의 말들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며칠 사이에. 특히 김만배 씨로부터 계속 그 남욱 씨의 주장이 반박되거나 이른바 탄핵되거나 부인되고 뭐 엉터리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예를 좀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뭐 5일날 법정에 가가지고는 CR도 안 먹혔다고 한 얘기는 내 얘기가 맞다. 그런데 그럼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아래 사람이 알아서 다 했다는 거다. 근데 바로 그 직전에 주말에서 2일날 금요일날 있었던 재판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대장동 사업은 시장이 다 알아서 했다. 이런 취지도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를 자기가 남욱에 적은 남욱인 것처럼 바꿔지고, 예. 그리고 뭐 유동규가 혼용 방식으로 뭐 그 개발을 다 받아들일 거고, 자기가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 될 걸 약속했다, 된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물어봅니다. 그쪽 변호인이. 그거 됐느냐?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나도 모른다. 너 얘기 물어보면 전해 들었다. 확인은 내가 못했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들하고 이익을 공유한다고 하면은 그 지가가 올라가고 부동산 경기가 사니까 1,100억 원을 추가로, 정말 환수죠. 네. 좀 거친 표현은 뜯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재판정 가가지고 이재명 대표 막 욕을 하면서 공산당 같은 XX라고 욕까지 했어요. 재판 기록에 다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대표가 생각하시기에 야, 검찰이 이제는 뭐 창작 능력이나 이것뿐만 아니고 연출까지도 못하는구나. 능력까지 이런 형편없다. 충분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어제요 소셜 미디어에, 그제가 이제 취임 100일이었고 뭐 별도의 기자회견은 없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이게 취임 100일 소감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언제나 국민과 당원을 중심에 두고 가장 민주당다운 길, 가장 이재명다운 길을 걷겠습니다. 끝까지 동참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 글에 대해서 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약간 좀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였을까요? 들어보시죠.
그런 뭐 공자 말씀 같은 건 뭐 별로 그렇게 국민들 마음에 와닿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국민이나 당원이 갖고 있는 불안이나 우려를 해소시킬 것인가 또는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 해명은 또 무엇인가를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무고하다고 한다면 어떤 점이 무고한 것이고 어떤 점이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명명백백하게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고 공박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장 이재명다운 길을 걷겠다. 글쎄요, 김수경 교수 보시기에는 이재명다운 길이라면 어떤 길일까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제 해석을 말씀드리면 일단 가장 민주당다운 길이 곧 이재명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과 민주당을 동일시하고 있는 하나다. 그런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결국 그 대선 때도 이재명의 그 민주당을 만들겠다, 당대표 나갈 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이재명이 곧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위기는 곧 민주당의 위기로 프레이밍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언제나 국민과 당원을 중심에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참해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사법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받고 싶다는 얘기로 들려요. 사법적 판단은 여론도 물론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엄정하게 따지면 여론은 상관없거든요.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냥 처벌받는 게 법원에서의 어떤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 잣대로 어떤 판단을 받게 되면 불리하죠. 하지만 정치적 판단을 받게 될 경우에는 자신의 극렬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판단이 훨씬 더 자기에게는 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은 곧 민주당이고 이재명을 옹위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두 결사옹위해야 되는 똘똘 것이고, 뭉쳐야 된다. 그리고 나는 사법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판단을 받고 싶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